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목요일입니다. KBTV 브레이킹 뉴스 전해드립니다. 유학에서 어젯밤 4명의 10대가 총에 맞았습니다. 이 중 1명은 사망했고 1명은 중상, 다른 2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어제 오후 5시경 호킨 스트리트의 한 아파트에서 총격을 당했습니다. 사망한 소녀는 16살로 그와 친구들은 이전에도 종종 다른 무리들과 논쟁을 벌여왔으며 통역 사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상을 입은 소녀는 16살로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지만 중태입니다. 다른 2명은 각각 13살과 19살로 이들 역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하고 수색에 나섰습니다. 오늘 아침 퀸즈의 파 라커웨이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차에 치였습니다. 사고 발생 시각은 오늘 오전 6시로 시걸트 블러버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달아났습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나가던 다른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경찰이 이 뺑소니 용의자를 수색하고 나섰습니다. 퀸즈에서 수도관이 파열됐습니다. 퀸즈 60에비뉴에서 자정 직후 수도관이 약 12인치 깨졌습니다. 퀸즈 엘머스트 섹션의 99번가는 59에비뉴부터 60에비뉴까지 길이 통제됐습니다. 이 중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 부근만 현재 통행이 재개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에 위치한 집들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60에비뉴 9910에 위치한 67가구가 거주하는 6층 아파트는 지하와 주차장이 물에 잠겨 피해가 큽니다. 또 수도관 수리 과정에서 이 아파트에 공급되는 가스가 차단됐습니다. 같은 60에비뉴에 위치한 다른 아파트도 주차장이 잠기는 등 총 450여 명의 주민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수백 가구에 물 공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 공급은 파열 이후 12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젯밤 LIRR 열차로 퇴근하신 분들 심각한 정체에 답답하셨을 텐데요. 펜스테이션을 오가는 터널 부근의 선로가 깨졌습니다. 암트랙의 이스트 리버 터널은 펜스테이션과 롱아일랜드 시티의 써니사이즈 야지를 연결하는 터널입니다. 어제 퇴근 시간 이 터널 인근에서 선로 수리가 이루어져 터널을 지나서 운행되는 LIRR 서쪽 반면 운행이 전면 차단됐습니다. 13대의 열차가 취소됐고 다른 열차 역시 지연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수리는 어젯밤 완료돼 오늘 아침 출근길은 정상 운행됐습니다. 퀸즈의 지하철 안에서 한 여성이 64세 여성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구타하는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화요일 잭슨 하이츠의 이 트레인 안에 탑승한 64세 여성은 한 젊은 여성으로부터 수차례 얼굴을 맞았습니다. 경찰은 이 두 여성이 지하철이 루즈벨트 애비뉴와 74가역에 다다랐을 때 전동차 안에 자리를 두고 거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다툼은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젊은 여성이 계속해서 64세 여성의 얼굴을 구타했습니다. 경찰은 가해 여성을 30살로 추정 중이며 이 여성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뉴욕시경이 할렘의 대로벽에 안티 화이트, 즉 백인을 증오하는 글을 낙서한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오늘 공개된 감시 카메라 영상 속의 남성은 지난 12월 28일 웨스트 123가의 한 건물 외관 벽에 반백인주의 글을 마커펜으로 낙서해놨습니다. 뉴욕시경은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하고 영상 속 검은 후드티를 입은 이 남성을 공개 수배 중입니다. 뉴욕시 시티바이크가 안전장치로 레이저 빛을 추가했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50개의 시티바이크에 레이저 빛이 추가됩니다. 새롭게 설치된 파란 자전거 모양의 레이저 빛은 밤에도 시티바이크 탑승객들이 운전자들과 보행객들에게 눈에 잘 띄게 만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밤사이 도로를 누비는 시티바이크 탑승객들의 안전 문제가 줄곧 거론돼 왔습니다. 이번 레이저 빛의 추가로 낮에 시티바이크를 이용하는 것만큼 밤 시간대 이용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커네티컷주에서도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곳은 미국 전역 8개 주로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주, 매사추세츠주 등이 작년에 11월 주민투표 등을 통해 합법화가 됐습니다. 미 동부에서는 마리화나를 인정한 첫 번째 주인 매사추세츠주와 메인주가 합법으로 마리화나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커네티컷주에서 오락용 마리화나의 판매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커네티컷 상원의원인 마틴 루니는 마리화나를 합법화함으로써 매년 5천만 달러의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니얼 몰리 주지사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의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커네티컷주에서는 뉴욕, 뉴저지와 마찬가지로 의학용 마리화나 사용이 이미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어제 뉴욕에서 한국경제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의 강점을 강조했습니다. 어제 설명회에는 외국 투자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유일호 부총리는 가계부채는 이미 몇 가지 조치를 한 결과 작년 12월에 가계대출 증가율이 꺾였다면서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에 따른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정치적 파장은 최소한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정부와 기업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업에 관여하는 것은 많이 줄여왔고 앞으로 없어질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이날 불확실성을 헤쳐나가는 한국 경제라는 제목의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대내외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이를 헤쳐나갈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가 주를 이뤘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 거시 정책과 구조 조정, 가계 부채 관리와 기업 지배 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가 오늘 개장 직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부진한 출발로 경제 정책을 거의 내놓지 않은 데 따른 실망감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아침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07.58포인트 하락한 19,846.70에 거래 중입니다. 스탠다드앤푸어스 500지수는 10.50포인트 내린 2,264.82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34.02포인트 밀린 5,529.63에 거래 중입니다. 출발은 다우지수가 0.14% 하락을, S&P 500지수가 0.38% 하락을, 낙스닥 지수가 0.18% 하락을 보였습니다. 3대 지수는 낙폭을 확대하며 올 들어 가장 큰 폭의 일일 낙폭을 보였습니다. 1월 12일 목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KBTV 뉴스9은 오늘 밤 9시 방송됩니다. 오늘도 KBTV 브레이킹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